네, 반갑습니다. 저는 엑템의 김인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진행할 주제는 아파치 나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파치 나이파이라는 솔루션을 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번 강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기초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좀 하드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장에서는 나이파이에 관한 소개, 이론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번째 장에서는 실제로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용법,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나이파이를 활용해서 어떤 식의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지 실제로 예제를 한번 보시고 정리하는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서는 나이파이가 무엇인지 등장 배경, 특징 등을 알아보고 아키텍처와 기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장 배경을 보시기 전에 저희가 보통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거나 특정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좀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특정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 어떤 검색어들의 집합을 수집을 하고 그 검색어들의 지금 최근에 검색하신 검색어만 추출을 해서 많이 검색된 검색어부터 탑 뭐 1부터 20까지 이런 순위를 매겨서 사용자들에게 인기 검색어 순위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런 검색어 순위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딱 수집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실시간 데이터 플로우라고 합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 처음에 수집 단계부터 데이터 가공 단계, 그 데이터가 가공된 것을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뿌려주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작업을 나이파이에서는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며 관리에도 용이하게 됩니다. 이런 나이파이가 처음에 제작된 곳은 미 국가안보국 NSA라는 곳에서 처음에는 나이아가라 파일즈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좀 외부에다가 공개를 해서 다 같이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때 이 나이아가라 파일즈를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름이 나이아가라 파일즈의 앞글자 두 개씩을 따서 나이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아파치 나이파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등장하게 된 나이파이는 일단 간단하게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고 그 전달된 데이터를 가공까지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실시간 데이터 플로우 엔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으로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그림처럼 데이터 플로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상당히 간편하게 인터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데이터 플로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객체인 get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객체를 보시면은 이 이름으로 유추하건대 어디에선가 파일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객체를 보시면은 update attribute, 가져온 파일을 가지고 뭔가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put hdfs 이라는 단어로 유추해 보건대 이 hdfs라는 곳에 데이터를 밀어넣는 것 같다고 유추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사용자도 상당히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는 게 나이파이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있으면은 뭐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단점도 있겠죠. 좀 복잡한 연산.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뭐 판독을 하고 싶다. 이런 복잡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고, 또 두 번째 단점으로는 지금 나이파이로 현재 수행 중인 작업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어느 상태에 도달해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작업이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파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장점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장점으로는 와이파이 자체는 실시간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실시간 처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디렉토리나 어떤 특정 위치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긁어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데이터를 가공해서 적재할 수 있게 이런 프로세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다양한 프로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세서라는 단어를 아직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저희가 그냥 갖다 쓰기만 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는 별도의 코딩이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장점으로는 상당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 플로우 샘플에서 보셨겠지만 처음 보시는 사용자분들도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어디서 흘러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그런 식의 데이터의 이동 경로를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다른 솔루션이랑은 좀 다르게 제로 마스터 클러스터 환경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은 기존의 하둡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와 슬레이브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가 이 슬레이브 노드들을 관리를 하며, 마스터 노드가 만약에 뭐 비정상적인 상태에 돌입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아래의 슬레이브 노드들까지 모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에서는 이런 제로 마스터 클러스터라는 걸 제공하고 있어서 서버가 불시에 다운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실제 내부 아키텍처와 웹 서버에 접속했을 때 어떤 UI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부 아키텍처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나이파이 자체는 JVM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바를 선행해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일단 크게 웹 서버, 플로우 컨트롤러, 그리고 레파지토리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되고, 일단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플로우 컨트롤러는 실제로 플로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프로세서나 기타 몇 가지 뭐 컴포넌트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레파지토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플로우 파일 레파지토리는 가져온 파일들의 상태 정보와 속성 값 등을 여기에 저장하게 되고, 두 번째 컨텐츠 레파지토리에는 저희가 가져온 파일의 실제 데이터 본문, 컨텐츠를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실제로 가져온 데이터에 뭐 파일 네임이나 권한, 뭐 소유자, 뭐 작성 일자 같은 이런 특성 값들은 이쪽 플로우 파일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 실제 데이터, 내용을 이 콘텐츠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파일을 가지고 변화를 하거나 가공을 하게 되는 경우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프로비넌스 레파지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보셨던 웹 서버에 실제로 접속을 하게 되면 보실 수 있는 웹 유저 인터페이스이며, 여기서는 크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플로우 파일부터 보시면, 플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파이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좀 뜻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외부에서 파일을 한 개 가져왔을 때 그 파일 하나를 나이파이에서는 플로우 파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 데이터에 뭐 파일 네임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속성값, 그리고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 플로우 파일이라는 단위 안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프로세서는 실제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공제를 하거나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모두 프로세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네모난 박스로 생긴 객체 하나하나가 전부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중간에 있는 execute script라는 프로세서는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주는 프로세서이고, 그 아래에 보시는 put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커넥션이라는 요소를 보시면은 이 각각의 프로세서들 간에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그 안에 Q라는 것을 생성을 해서 거기다가 플로우 파일을 임시로 저장을 해둔 뒤에 다음 프로세서로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면은 Q에 있는 것을 삭제하고 완료되는 식으로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세서, 프로세서 그룹 같은 기타 컴포넌트들, 나이파이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서라는 것 자체는 실제로 나이파이가 담당하는 작업들의 대부분을 프로세서가 수행을 하고 있고, 이 프로세서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를 설명해 드릴 수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세서들이나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활용 예제에서 보여드리는 예제에 나오는 프로세서들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를 보시면 크게 수집 파트와 가공 파트, 적재, 그리고 기타로 나누어져 있으며, 맨 첫 번째에 나오는 아까 보셨던 get 파일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로컬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가져오는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원격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단점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에 보시는 get sftp라는 프로세서가 나오게 되었고,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sftp를 사용해서 원격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밑에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들을 보시면 리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의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으며, 패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져온 파일들 리스트에서 파일들을 전부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HBase나 카프카, 트위터 같은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가공 파트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는 가져온 파일들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파일 네임을 수정하거나 파일의 권한, 소유자, 작성일자 등을 수정할 수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replace는 저희가 가져온 파일을 가지고 그 해당 파일의 본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머지나 스플릿, 컨버트 등은 데이터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형변환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적재 파트에서는 파일을 적재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첫 번째 put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수집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get 파일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로컬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서이며, 이 같은 경우에도 원격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put sftp라는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sftp로 원격 서버의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put hdfs나 HBase, 카프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아마존 S3 같은 곳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세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기타 파트에서도 여기 포함된 프로세서들은 일단 수집 가공 적대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약간 특수한 성격을 띠는 프로세서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execute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어떤 들어온 플로우 파일을 가지고 파이썬이나 그루비, 루비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파일을 정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execute stream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은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실제로 리눅스 서버 환경이나 그런 콘솔 CLI 환경에서 명령어를 날려서 파일을 저장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는 execute SQL이나 쿼리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JDBC를 제공하는 RDBMS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 셀렉트 하이브 QL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 에코시스템 중에 하나인 하이브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들은 후에 예제에서 사용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기능은 프로세서 그룹입니다. 프로세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 같은 여러 컴포넌트들을 그룹화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은 일단 이 그룹핑 해놓은 프로세서 그룹을 가지고 재활용을 할 수도 있으며, 따로 특정 서버에 전달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기존의 뭐 자바 같은 언어에서 클래스별로 메소드별로 구분을 해놓는 것처럼 관리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데이터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총 세 가지의 데이터 플로우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데이터 플로우와 두 번째 데이터 플로우, 세 번째 데이터 플로우를 각각의 프로세서 그룹이라는 약간 디렉토리 같은 개념으로 프로세서 그룹 안에 해당 데이터 플로우를 적재해두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기능은, 저희가 일단 나이파이 서버를 한 대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능인데, 실제로 이렇게 나이파이 서버 한 대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저장까지 모든 단계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서버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서버 환경 같은 데 보시면은 나이파이 서버 한 대에서 데이터 수집과 정제 작업을 거친 후에 분석 서버로 전송을 해서 해당 서버에서 분석을 한 뒤에 저장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세대 4대, 여러 대의 나이파이 서버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이 리모트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이 리모트 프로세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투 사이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제공을 해서 사용자가 별도의 수정이나 뭐 코딩이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원격 나이파이 서버에 호스트명, 포트명만 적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트를 감지를 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기능은 템플릿이라는 기능인데, 기존에 템플릿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그룹 단위로 템플릿으로 저장을 하거나 그 저장한 템플릿을 XML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타 나이파이 서버와 공유를 하실 수도 있고 불러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은 나이파이 템플릿이라는 항목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우측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가 하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XML 파일 형식으로 프로세서 그룹의 템플릿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고, 이 다운로드 하신 XML 파일을 가지고 여타 서버에 저장을 하시거나 백업을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이파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다 끝이 났고,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이 배운 부분을 가지고 나이파이 서버를 구축하는 방법과 간단한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이파이 설치 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설치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 아파치 나이파이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바이너리 파일이나 소스 파일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셨으면은 그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가지고 압축 해제를 한 뒤에 간단한 설정을 해주셔야 서버를 작동할 수 있는데, 압축을 푼 뒤에 그 안에 있는 configuration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나이파이.property라는 파일을 열게 되시면 그 안에 나이파이에 관련된 환경 설정들을 수정할 수 있는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설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포트, 나이파이 웹 포트, 기본적으로는 8080 포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포트 같은 경우에 겹치는 포트가 있으면은 다른 포트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으로 나이파이 서버를 여러 대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투 사이트 프로퍼티라는 항목에서 그 나이파이 서버의 호스트명과 연결할 포트를 설정을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셨으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서버를 구동하기 전에 현재 서버가 구동 중인지 구동 중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바이너리 폴더 아래에 nipy.sh 파일을 가지고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서버가 현재 실행 중인지 아니면 실행 중이지 않은지 메시지를 출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서버가 구동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셨으면은 서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ipy.sh 파일에 스타트 인자를 주고 실행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자바 홈 세팅이 다 돼 있는 경우에는 서버가 구동이 되게 되고, 이때 서버가 잘 구동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장에서 보셨던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VM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JPS 명령어를 사용해서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JPS 명령어를 날려서 서버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이파이와 run 나이파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행을 한 것은 나이파이인데 밑에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run 나이파이라는 것도 실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run 나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나이파이를 실행을 했을 때 이 run 나이파이라는 것이 먼저 실행이 되고, 이 run 나이파이가 나이파이 프로세서를 실행을 하고 그 나이파이 프로세스를 감지를 해서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재구동해주는 역할과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run 나이파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약간 좀 더 안정적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실 수가 있고, 서버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서버가 재구동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서버가 구동이 됐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나이파이 서버에 호스트네임과 포트 뒤에 나이파이를 적어주시게 되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이파이 웹서버로 접속이 되겠습니다. 접속이 됐으면은 이제 나이파이 웹서버를 사용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간단히 몇 가지 항목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상단에 보시는 컴포넌트 툴바라고 적혀 있는 곳이 저희가 아까 기능 부분에서 봤었던 프로세서 그룹, 뭐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 템플릿 이런 컴포넌트들을 여기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에 나오는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버의 상태를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글로벌 메뉴로 서버의 전체적인 프로세서 현황이나 컴포넌트들의 현황, 뭐 에러 내역, 환경 설정 등등을 여기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 하단에 오퍼레이트 팔렛에서는 시스템의 구동이나 정지, 뭐 설정, 템플릿화, 복사, 붙여넣기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기서 수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단 첫 번째 컴포넌트 툴바에서는 맨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서를 추가하는 아이콘이고, 해당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화면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프로세서를 추가하는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프로세서를 필터에 검색을 하거나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하셔서 프로세서를 쉽게 추가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애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세서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이는 두 개의 아이콘은 각각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라고, 실제로 프로세서 그룹 간에 연결을 하거나 원격 서버와 연결을 할 때 이 인풋 포트와 아웃풋 포트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설정은 필요가 없이 포트 네임만 적어주시게 되면은 크게 따로 설정하실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아이콘은 왼쪽에 보시는 아이콘이 프로세서 그룹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콘이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입니다. 프로세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풋 포트, 아웃풋 포트와 마찬가지로 프로세서 그룹명만 적어주시면 되고,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래 화면을 보시면은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의 URL, 나이파이 서버의 호스트명과 포트명까지를 적어주셔야 정상적으로 해당 서버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 있고, 나머지 3개의 기능은 간단하게 여러 개의 데이터 플로우를 한 갈래로 모아주는 퍼넬 기능과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을 추가하는 add 템플릿, 그리고 여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주석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이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플로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볼 수 있게 간단한 메모나 어느 정도의 설명 등을 적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메뉴를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메뉴에서는 전체적인 서버의 현황 등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서머리 항목에서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의 프로세서나 기타 컴포넌트,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 같은 컴포넌트들의 목록을 여기서 전부 출력을 해주고, 그 해당 컴포넌트들의 자세한 항목,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의 타입이나 소속된 그룹, 지금 현재 상태가 실행 중인지 정지 중인지, 또 최근 5분간 데이터가 얼마나 입출력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하단에 보시는 확대된 부분을 보시면 네임이나 타입, 프로세서 그룹, 현재 상태 등을 간략하게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항목은 데이터 프로비넌스입니다. 이쪽에서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변한 내역이나 초기 데이터, 어디서 데이터가 흘러왔는지 정도의 항목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따로 확대해 놓은 아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작업이 실행된 날짜와 어떤 작업이 실행되는지, 그 작업이 실행된 플로우 파일의 UUID와 데이터의 사이즈, 그리고 작업이 실행된 컴포넌트 네임 등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 한마디로 여기에서는 저희가 어떤 작업이 실행됐고 어떤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템플릿 항목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템플릿들의 등록 날짜나 템플릿의 이름, 템플릿이 어떤 템플릿인지 간단한 설명 등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쪽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아이콘이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헬프 기능은, 이거는 약간 기능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고, 실제로 이 헬프라는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아파치 나이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다큐멘트로 이동이 되게 되고, 그 다큐멘트에서는 지금 등록된 프로세서들의 목록들을 전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용자는 여기서 보통 어떤 프로세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필터에다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세서의 네임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 해당 프로세서가 검색이 되고, 이 겟 파일로 검색한 경우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어떤 식의 옵션이 있는지, 가져올 디렉토리의 경로나 가져올 파일의 형식,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을 여기서 전부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통 나이파이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쪽 헬프 부분에서 많은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오퍼레이트 팔렛에서는 저희가 구성한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하거나 정지하는 역할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고, 등록된 템플릿들을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화면에 템플릿을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프로세서들의 설정이나 프로세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등 여러 작업들을 여기서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사용법들을 알아보았고, 실제로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사용법들을 가지고 간단한 데이터 플로우를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실제 서버에서는 이런 식의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그냥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파일을 가져와서 바로 적재를 하는 간단한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하기 앞서 좌측 상단에 Add 프로세서 버튼을 화면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떨어뜨리게 되면은 프로세서를 추가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추가할 get 파일 프로세서와 put 파일 프로세서를 화면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으로 등록된 프로세서에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우클릭을 하시고 컨피규어로 들어가시면 해당 프로세서를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쪽 프로퍼티 항목에서 저희가 어떤 파일을 가져올지, 어떤 디렉토리에서 어떤 파일을 가져올지 등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input 디렉토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일을 가져올 입력 디렉토리를 여기에 지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보시는 파일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번에서 설정했던 디렉토리의 데이터를 모두 가져오는 게 아니라 .csv 파일이나 .txt 파일, 이런 특정 형식의 파일을 갖고 오고 싶을 때 여기다가 파일 필터에다가 특정 형식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해당 디렉토리에 특정 지정된 파일만 가져오는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으로는 keep source 파일이라는 옵션인데,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일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 원본 파일을 삭제를 할지 아니면 남겨둘지 여부를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하위 디렉토리의 파일을 가져올지의 여부나 숨긴 파일을 가져올지, 아니면은 파일의 미니멈 사이즈, 맥시멈 사이즈 등을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put 파일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디렉토리에서는 저희가 가져온 파일을 어디다가 어느 디렉토리에 저장할지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옵션에서는 저희가 출력 디렉토리에 만약에 적재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이 똑같은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 페일로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고 종료가 되게 되고,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그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종료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세 번째로 보시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을 만약에 true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하고자 하는 디렉토리가 없는 경우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주고 그 안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되고, 펄스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디렉토리가 없다면 오류를 출력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끝났으면은 각각의 커넥션을 이어주고 좌측 하단에서 데이터 플로우를 실행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초록색 화살표 모양으로 서버가 구동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된 것을 확인을 한 뒤에 실제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인풋 디렉토리에다가 샘플 데이터를 적재를 하게 되면 이 인풋 디렉토리에 적재된 파일을 나이파이가 감지를 해서 아웃풋 디렉토리로 파일을 전송하게 되고, 저희는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샘플 파일이 정상적으로 적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파일도 인풋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나이파이가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아웃풋 디렉토리로 운송을 하게 되고, ls 명령어를 사용해서 아웃풋 디렉토리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상적으로 파일이 적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나이파이 활용 예제에서는 실제로 나이파이를 가지고 어떤 식의 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지 간단한 예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는 파이썬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나이파이와 파이썬을 같이 사용해서 전송받은 데이터들의 로그를 출력하는 플로우를 구성을 해볼 텐데,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들어온 파일의 파일 네임과 현재 시간, 날짜와 시간을 출력해주는 로고 출력 데이터 플로우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전체 세대의 서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전달을 받게 되고, 이 이미지 데이터를 나이파이 수집 서버에서 전달을 받고 분석 서버에 설치된 나이파이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송받은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 모듈을 통해서 로고를 출력하게 되고, 로고 출력이 된 뒤에 이미지 파일은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아키텍처대로 나이파이에서 플로우를 그리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총 3대의 서버에서 get sftp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 아웃풋 포트를 사용해서 다른 서버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된 데이터를 분석 서버에서는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달을 받게 되고, 이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달받을 서버의 URL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저장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포트를 감지해서 해당 서버와 연결이 되고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execute 스크립트를 통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돌려서 로고를 출력하게 되고, 로고를 출력한 다음에는 put 파일을 사용해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get sftp 프로세서의 옵션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파일을 가져올 서버의 호스트 네임 또는 IP를 여기에 적어주시고, 그 아래에는 접속 파일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고, 그 아래로 넘어가시면 리모트 패스라고 적혀진 부분에 저희가 파일을 가져올 디렉토리 경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폴링 인터벌 옵션에서는 이 위에서 설정한 디렉토리에서 몇 초마다 파일을 스캔을 할 건지, 예를 들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5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5초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위에 설정된 디렉토리에서 5초마다 데이터를 감지를 해서 나이파이가 데이터를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짧게 하시는 경우 리소스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버 상태에 따라서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et 파일에서 파일을 가져왔으면은 이제 그 파일을 가져온 걸 가지고 분석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달받게 될 텐데, 여기 리모트 프로세서 그룹에서는 그 연결하고자 하는 서버의 URL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서버와 연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큐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돌려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설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일단 어떤 스크립트 엔진을 쓸 건지, 저희는 여기서 파이썬을 쓸 거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스크립트 파일 항목에서는 저희가 돌릴 스크립트 파일, 파이썬 파일의 경로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설정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간, 데이트 타임을 가져와서 하게 되고, 나이파이 플로우로 받아온 세션에서 get attribute를 통해서 파일 네임을 가져옵니다. 근데 저희가 나이파이를 통해서 받아온 플로우 파일에 파일 네임을 가져오게 되고, 이 파일 네임과 현재 시간을 이 나이파이 result.txt라는 파일에 추가하게 되고, 이 파일이 로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로그를 적재를 하게 되고,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져온 파일을 이제 적재를 하고 끝내야 되니까 가져온 파일의 출력 디렉토리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게 되고, 여기다가 설정하신 경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플로우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플로우 구성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인풋 디렉토리에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정상적으로 플로우가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로그 파일을 적재했던 mypy results.txt 파일을 테일 명령어를 통해서 열어놓고 해당 인풋 디렉토리에 파일을 전송하게 되면은 아래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상적으로 파일의 파일 네임과 현재 날짜와 시간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면은 데이터 플로우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됐다고 보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나이파이 웹서버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예제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실 예제는 일단 엠리스트 예제이고, 왼쪽에서 샘플 보시면 아시다시피 0부터 9까지
손글씨로 쓴 이미지 데이터셋이고, 이 손글씨 이미지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계학습을 해서 기계 혼자 이미지를 판독을 해서 이게 숫자가 몇인지, 예를 들어 숫자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이게 숫자 1이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게 머신을 학습시킨 후에 그 학습 모듈을 통해서 실제로 잘 검증을 하는지 검증을 하는 플로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는 방식은 실제로 이 들어온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각 픽셀에 해당하는 컬러 값, 원래는 RGB 값으로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모두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샘플에서는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색깔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해당 진하기에 따라서 1에 가까울 수도 있고 하얀색인 부분은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서 판독을 한 뒤에 해당 이미지가 숫자 몇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구성도를 보시면은 첫 번째 예제와 같이 세대의 서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칩 서버에서 이미지를 2차원 배열로 변형을 하게 되고, 그 변형시킨 파일을 분석 서버로 전달을 해서 이 분석 서버에 저장된 학습 모듈을 통해서 이 이미지가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지 검증을 한 뒤에 그 결과를 하드에 저장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아키텍처대로 아이파이에서 플로우를 그리게 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총 3대의 서버에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가져온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풋 파일을 통해서 로컬 디렉토리에 임시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익스큐트 스트림 커맨드를 통해서 그 이미지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변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파일을 업데이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csv 파일로 파일 네임을 변환하게 되고, 그 변환된 파일을 put hdfs를 통해서 분석 서버, 하둡 서버에 적재를 하게 되면은 이 적재된 경로를 스팍 스트리밍이 바라보고 있다가 매 10초마다 데이터를 감지를 해서 학습 모델을 가지고 이미지 데이터를 검증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마찬가지로 get sftp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호스트 네임과 유저 네임, 패스워드,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경로, 그리고 몇 초마다 데이터를 감지를 할지 폴링 인터벌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가져온 파일을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임시로 tmp 폴더 아래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그 아까 받아온 파일 네임, 그리고 tmp 밑에 엠리스트 이미지라는 경로, 그리고 tfos, 텐서플로우 온 스팍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가지고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떤 커맨드를 날릴 건지, 이 execute stream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을 가지고, 특정 파일을 가지고 커맨드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파이썬 3를 실행을 해서 이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고 인자로 그 파일 네임의 경로와 파일 네임을 받아서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뒤에는 그 해당 변환된 파일을 CSV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서 파일 네임을 변환해 주게 될 텐데, 어트리뷰트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를 .csv로 바꾸기 위해서 파일 네임에 substring before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파일 네임에서 점을 찾아서 점부터 뒤에 있는 단어는 전부 날려버린 후에 그 뒤에 .csv를 붙이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 네임이 변환이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스팍 스트림이 바라보고 있는 하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put hdfs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크게 하둡 컨피규레이션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적재하고자 하는 하둡 서버에 coreSite.xml 파일과 hdfsSite.xml이라는 파일을 여기 서버에 저장을 해주고, 그 파일에
경로를 적어주셔야 그 하드업 서버에 나이파이가 접속을 해서 파일을 적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드업 환경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으로 어느 디렉토리에 파일을 저장을 할지 하드업 서버의 어느 디렉토리 유저, 루트, 스트림 데이터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부 플로우 구성이 끝났으면은 실제로 정상적으로 구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인풋 디렉토리에 테스트 이미지 파일을 전송을 해볼 텐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숫자 6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데이터들을 인풋 디렉토리에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 파일의 파일 네임과 그 이미지 파일에 검증된 결과가 숫자 몇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데 쭉 내려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파일이 6으로 정상적으로 검증됐지만 빨간 테두리로 보시면은 12388.cs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 5로 잘못 인식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제가 오른쪽 아래 이쪽에 크게 확대를 해두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보시면은 숫자 6인지 좀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을 통해서도 좀 해결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들 정상적으로 6으로 검증이 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왼쪽부터 나열을 해놨는데 대부분 사람이 보기에도 판별이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들은 정상적으로 기계도 잘 판별을 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밑으로 넘어가서 목록을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다 6으로 확인을 하다가 0으로 검증된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에 확대를 해두었는데 숫자 6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정상적으로 검증이 잘 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기에도 해당하는 이미지들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변환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나이파이 웹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 프로비넌스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변화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미지 파일을 2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서 검증을 했는데 그 2차원 배열로 변환이 잘 되었는지 물론 변환이 잘 됐기 때문에 검증이 됐을 테지만 배열로 변환이 잘 됐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execute stream 커맨드에서 view 데이터 프로비넌스 항목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로비넌스 항목이 출력이 되고 뭐 랜덤으로 어떤 특정 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원본 파일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들어온 데이터가 숫자 6의 이미지 파일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16880.jpg라는 파일이 숫자 6이라는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들어온 데이터가 2차원 배열로 잘 변환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다음 프로세서에서 이 프로비넌스를 확인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6880 파일이 정상적으로 2차원 배열로 색상 값에 따라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0에서부터 255까지 그 검은색의 진하기에 따라서 제일 검은색이 진한 경우에는 255로 변환이 되고 하얀색인 경우에는 숫자 0으로 변환이 되는 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2차원 배열로 정상적으로 변환을 한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나이파이 예제는 전부 보여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나이파이에도 지금 뭐 몇 가지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시스템이 무겁다는 것은 이 시스템을 가지고 특정 뭐 센서 데이터를 그래서 가져오거나 하는 식의 에이전트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이파이 서브 프로젝트 중에 미니파이라는 서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미니파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대충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에이전트로 사용할 수 있게 꼭 필요한 기능들, 웹서버나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미니파이라고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미니파이 같은 경우에 아까 앞서 보셨던 이런 수집 서버, 세대 수집 서버 같은 경우에 이 get SFTP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쪽에다가 미니파이를 세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저렴한 리소스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나이파이 같은 경우에 데이터 플로우가 한번 변경이 되면은 그 데이터 플로우를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삭제하는 경우에도 따로 저장을 안 해두시면은 한번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하실 수가 없는데,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브 프로젝트 중에 레지스트리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파이에 구성된 데이터 플로우를 버전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도 평상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유저나 그룹별 관리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도입을 하시면은 아마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나이파이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 플로우들이 다양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아도 나이파이를 도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한 부분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UI를 통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자가 아니어도 그냥 편리하게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가 있고, 수정하시는 부분도 간단하게 옵션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플로우로 구성하게 된다 하면은 나이파이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데이터 플로우 및 분산 처리나 뭐 복잡한 연산,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경우, 그런 경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뭐 분산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싶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트넉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HDF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프카를 통한 분산 처리와 스톰을 통한 실시간 뭐 연산 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엠니스트 예제 같은 경우에도 스톰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은 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